이게 좀 중요하게 바뀌어가지고요. 개정된 이후로부터 좀 달래요. 자, 보시죠. 일단 기부금 쪽은 접대비하고 좀 살짝 유사하긴 한데 접대비하고 반대예요. 우리가 접대비에서는 한도는 쉬웠죠. 한도 전 단계가 어려웠지. 예, 기부금은 반대입니다. 한도가 어렵어. 한도 쪽. 자, 보시죠. 자, 우리가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맞죠?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칙은 전액 송금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워낙 공익성이 있는 지출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요. 그럼 우리가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는 송금불사 및 기타 사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가 그때 그랬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인세가 기타 사유출인 이유가 그거였죠. 원래 우리가 사유출이라는 건 장부에서 우리가 비용, 비용으로 처리하든 미래의 비용 자산 처리하든 그걸 세법이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원래 사유출의 정의다. 근데 대부분 왜 세법이 비용으로 영원히 인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유출이니까 대부분. 맞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3개 정도는 예, 그냥 세법이 영원히 송금으로 보지 않는 거니까 사유출이에요. 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게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한도 초과한 게 부당한 유출이에요? 공원이 기부 많이 했어요. 부당한 놈 시키. 어린이를 더 도와주고 있어. 막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면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게. 그 유형이니까 얘가 기타 사유출이에요. 사유출 중에서 당연히 기타 사유출 해야 되겠지. 만약에 여기다 상여로 때려봐요. 상여가 아니라 기타 소득 때려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 고아원 원장님한테 기타 소득세 내라고 통지서 날라가겠죠. 그래서 기타 사유출 당연히 맞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죠? 기부 받으신 분한테 여러분들 소득세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뭔 죄야. 그죠?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하면 송금불산의 기타 사유출이고요. 한도를 통과하면 송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기부금이 여러분들 우리가 접대비하고 유사하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기부금의 정의, 기부금의 분류, 그리고 현물기부금 평가, 그 다음에 기부금을 어느 연도에 송금으로 볼 거냐. 여기까지 똑같죠? 맞죠? 근데 최근에 기부금 쪽에서 잘 내는 게 저기 2번 의제기부금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알죠? 일단 말만 봐도 짜증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의제 간주. 맞죠? 그래서 해석하면 기부금은 아닌데 세법에선 기부금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2번에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번 기부금의 분류는 어디서 배우셨냐면 소득세에서 배우셨어. 전 여러분 믿어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문제 배우셨잖아. 거기하고 똑같아. 아셨죠? 전 믿을게요, 여러분들. 믿어요. 눈동 흔들리면 안 돼. 딱 보시고 나서, 이거 처음 보는데 어떡하지? 하시면 돼. 아셨죠? 거의 똑같아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자, 의제기부금부터 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부금의 정의는 접대비에서 이미 했거든요. 맞죠? 자, 의제기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12장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우리가 부당한 행위라고 간주했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는 시가의 5% 미만으로 부당한 여러분 손실을 보면 괜찮았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기부금, 기부는 특수관계자한테 한 건 기부라고 표현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쪽은 전부 다 특수관계 없는 자입니다, 상대방이요. 근데 내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한테 손해를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남남이에요? 남남인데, 여러분들 물건 1억짜리를 제가 1억 5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아셨죠? 그럼 저는 고가 매입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은 어디까지 비싸게 사면 손해죠? 또는 어디까지 싸게 팔면 싸게 파는 것도 손해죠.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손해를 보면 괜찮냐면 30%까지는 괜찮아요. 외워주셔야 돼. 알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특수관계인 이외자에게 우리가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하는 걸 우리가 기부금 쪽에서는 정상가액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
정상가액대로 그 정상가액 범위 내에서 거래하면 괜찮아요. 손해봐도. 아셨죠? 그럼 우리가 저가 양도면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럼 싸게 파는 거니까 시가의 마이너스 30% 하면 70%죠. 그래서 여기 시가의 70%보다 싸게 팔았어. 아시죠? 그럼 우리가 고가 매입은 플러스 30%죠. 그러니까 130%까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시가의 130%보다 비싸게 매입한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한번 그림 그려가지고 사례 좀 들어보죠. 저기요. 일단 무시하시고 여기. 자, 보실게요. 자, 얘가 토지 시가 1,000원이래요. 토지 시가 1,000원짜리인데 이번에 1,500원에 매입을 했대요. 특수관계 없는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얼마까지는 비싸게 매입해도 괜찮아요. 특수관계 없는 자면. 그렇죠? 시가의 130%니까 1,300원. 맞죠? 그래서 1,000원부터 1,300원까지 손해봐도 문제 없는 거예요. 1,300원까지 매입하면. 근데 200원을 더 줬죠. 그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200원을 더 줬어? 아유, 기부했네, 너. 아셨죠? 그래서 세법은 이 200원을 기부금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겠죠. 접대비서 이미 배웠죠.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회사의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에요. 세법상 금액이에요. 세법상 금액이죠. 그러면 회사는 기부금 안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세법은 200원을 기부금으로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200원 기부금을 별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분개부터 해볼게. 분개부터. 자, 일단 고가 매입 분개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는 토지 1,500원 주고 샀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장부에 토지 1,500원, 대변에 현금 1,500원. 세법은 1,300원까지만 인정하죠. 맞죠? 그래서 세법은 현금 1,500원 나간 것 중에 1,300원까지만 토지 가액이고 나머지 200원은 기부한 거다 이렇게 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세무정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알려주실 때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이틀 남았어요, 여러분들. 송금 산입. 장부는 기부금 빵. 세법은 기부금 200. 맞죠?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세법이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여러분들? 적으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부금이 그럼 세법이 200원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부금은 항상 한도라는 게 있는 거고. 만약에 한도가 50원이다라고 가정하면, 예, 우리가 한도, 초과죠? 한도보다 기부 150원 더 했으니까, 이거, 기타, 사유치,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자, 외우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이 세법은 정상가액만큼만 자산의 취득가액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그냥 비싸게 사고 다 자산 잡겠지. 알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컴퓨터가 인지를 못해요.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고가매입 의제 기부금 나오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실 분더러 세법상 기부금을 200원 얹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아주 최근에 요 의제 기부금 무지하게 내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들을 혹사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니, 저 말고 우리나라 시험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혹사시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저가양도 의제 기부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자. 자, 이제 저가양도예요. 그럼 저가양도면 우리가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저가양도는 우리가 시가가 지금 1,00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까지는 저가양도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700원까지는. 근데 이번에 500원에 팔았대요. 그 말은 200원 덜 받았죠. 그 200원 덜 받으면, 자, 200원 덜 받았으니까 그거 기부한 거네, 그냥. 알죠? 그래서 세법은 이 둘의 차이를 기부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양도 기부금도 우리가 세법은 네, 기부금이 200원 있는 것으로 보지만
장부는 기부금 이거 안 잡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한도가 150원이다라고 하면 예,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분계로 끊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이 좀 더 빡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보시죠. 자, 방금 우리가 500원에 팔았죠? 500원에 팔았고요. 토지의 장부가액은 800원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니가요. 니가는 저예요. 여러분들. 니가요. 1000원짜리라면서요. 1000원짜리인데 왜 1000원 안 까시고 800원으로 까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그 장부가액을 까야지 시가로 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장부가가 800원이고 시가가 1000원이라고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8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우리가 장부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0원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세법은 이 토지 얼마에 판 걸로 봐요? 정상가액은 700원에 판 걸로 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법은 토지 800원, 현금 500원이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예, 처분 손실은 100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저께 했었죠. 부당행위나 이쪽은 너희들이 계산한 금액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정상가액은 700원에 판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 그럼 나머지가 기부금. 이해 안 되실 거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보시면. 분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보시면 이렇게 봐요. 세법은. 일단은 정상가액인 700원에 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손실 100원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근데 회사가 뭐라고 할까요? 회사가 저는 현금 500원 받았는데요. 왜 7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맞죠? 세법에서 그러겠죠. 일단 너는 정상가액인 700원 받은 거다. 받자마자 상대방한테 현금을 200원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요건 사유출이죠. 하지만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더 줬으니까 기부했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계 위나 아래나 분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세무조정. 송금. 자, 세무조정. 없어요. 없다고. 자꾸 여러분 계정 과목이 다르다고 세무조 있다는 생각 버리시라고 했죠? 이게 차이가 있어야 해요. 여기 장부상 비용 300. 세법 이 둘 다 비용 아니에요? 여기 비용 300, 여기 비용 300.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 둘 다 비용이 300이니까 이익은 둘 다 300이 내려가요. 되세요? 그래서 세무조 없어요.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가 양도 의제기부금 절대 세무조 없어요. 절대. 아셨죠?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세법은 기부금이 200 있는 걸로 보니까 나중에 200원은 별도로 장부에 넣으셔야 돼. 알죠? 외우신다. 이거 안 외우시면 나중에 지읒대요. 실제로. 자, 그러면 한도가 50인데 세법은 기부금 200원 있는 걸로 보니까 50원 한도 초과 150원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죠? 자, 됐어요. 이제 유죄 기부 끝났고. 자, 이제 기부금의 분류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이건 어디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낯설시면 큰일 나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배우셨죠? 우리가 소득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걸 하고 거기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정기부금 이렇게 있다라고 배우셨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딱 하나 빼고. 자, 외워주실게요. 자, 우리가 법정기부금을요 50% 한도기부금이라고 해요. 이게 법문구가 좀 바뀌긴 했거든요. 맞죠?
아무튼 그냥 법정기부금이라고 알고 계세요. 자, 법정기부금이 예외예요. 원칙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정기부금 단체, 우리가 비영리법인은 우리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원칙은 지정기부금, 그러니까 별도 언급 없으면 다 지정기부금이에요. 알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바로 해볼게요. 세부 그때 배우셨으니까. 자, 국가한테 기부한 건 당연히 국가한테 기부한 거 법정. 그 다음에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당연히 법정. 나라에서 끌고 갔죠. 그 다음에 3, 4번. 우리 특히 이재민 최근 좀 그렇긴 하다. 예, 옛날 걸로 할게 그냥. 뭐 지진이라든지 있었잖아요.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네, 거기 가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건 아니면 구호금품 보내건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건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법정기부금 외우실 게 동그라미 5번도 냈었어요. 자,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교육비, 시설비, 장학금 있죠. 이런 거 기부하는 거 법정기부금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자, 우리가 동그라미 7번은 법정기부금 단체예요. 알죠? 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디냐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고요.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 있죠? 여기 법정기부금 단체 올해 연도까지는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인데요. 지정기부금은 주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냐면 여기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 배우셨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불우유뽑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정입니다. 법정 아니에요. 암기.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알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적 약자 있죠? 그 법인에 기부하는 건 우리가 지정기부금인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 있죠? 회에 기부하는 건 요건 법정입니다. 여러분들. 회는 그냥 비싸니까 법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회. 알죠? 그렇게. 시험에 사랑의 열매라고 안 낼 거거든요. 회는 비싸니까 법정 이렇게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회 제가 친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장이나 총장님이 여러분들 지정하는 거면 좀 얘가 공익성이 위쪽보단 떨어지죠. 맞죠? 왜냐면 특수관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괜찮은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숨겨둔 아들이야. 죄송합니다.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비지정기부금은 기부금이에요? 아니에요? 기부금 맞아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 기부한 건 맞는데,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한도가 0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중 좀 이따가 실기 입력할 때,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 기부금이 아닌 건 입력조차 안 하거든요. 올해 연도에 기부금이 아닌 건 입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이따 할 건데 내가 어음으로 기부한 거예요. 어음으로 800만 원 기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음의 만기가 내년도래. 그러면 그 기부금은 내년도의 기부금이지 올해 연도의 기부금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 비정기부금 올해 연도에 기부한 건 맞아요. 기부한 건 맞는데 공익성이 없다 보니까 한도는 0. 전액 송금불사니. 그래서 입력은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알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기부금 맞지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기부금이 아니지만 하고 하면 안 입력하시거든. 그러지 마시고. 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종친회, 향후회, 동창회, 새마을금고, 신협까지는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정당 있죠, 여러분들? 맞죠? 혹시,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소득세에서는 정당에 기부하는 게 어떤 기부금이에요? 소득세에서 정당에 기부하면 어떤 기부금으로 봐요? 네, 법정으로 보죠. 정당에 기부한 것. 소득세에서는. 네, 여기는 비정으로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국민의힘한테 기부한다고 생각해봐요. 1조. 그럼 삼성전자를 위해서 힘쓰겠죠. 그래서 정경유착 때문에 안 되는 정경유착 때문에. 알죠? 근데 소득세 쪽은 개인이 주로 누구한테 기부해요? 주님께. 주님 또는 부처님께.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기부 좀 하라는 거예요.
좀 해줘. 이렇게. 알죠? 자, 마지막 요거 오실게요. 자, 우리가 현물기부금의 평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접대비 쪽에서 원가고 시가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거 제재 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맞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보시면, 그럼 내가 만약에 현물로 이거 최근에 시험 냈거든요. 원래는 이론만 냈다가 갑자기 실기를 냈어요. 외워주신다. 자, 일단 여러분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중에 공익성이 있는 게 뭐예요? 법정하고 지정이죠. 그래서 법정하고 지정기부금은 원칙이 그냥 시가는 안 빼고 장부가만 해, 장부가. 우리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게 제재라면 그냥 원가로 보는 건 혜택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용을 크게 보는 것만큼 평가 이익도 크다고. 기억나시죠? 근데 기부금은 한도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이라든지 비정기부 공익성이 없거나 거의 없죠? 그럼 이때는 둘 중에 큰 거예요. 시가하고 장부가 둘 중에 큰 거. 되셨죠? 외워주시면 안 될까? 알죠?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은 뭐냐면, 그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삼성 설립하신 분. 알죠? 그분의 호를 따서 호암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지정 그쪽으로 돼 있어요. 알죠? 지정기부금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 기부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이죠. 되셨죠? 마지막 기부금의 귀속 시기하고 좀 쉴게요. 왜냐하면 이제 2교시 때는 머리를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거든. 자, 우리가 그 접대비는 귀속 시기가 접대 행위가 발생한 날이었죠. 근데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를 해야 돼요. 자, 왜냐? 여러분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한 1,000억 벌었네? 우리 회사 평상시 기부 안 했어요. 1,000억을 벌었어. 그래서 기부라는 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누구를 끌고 가는 기자 한 100명, 기자 100명 끌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원 원장님이 딱 보고 악수를 하고, 제가 이번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막 하다 보면 뭐 기부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지? 판자처럼 300만 이렇게 적혀, 뭐 3억, 30억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뭐 상품권 같은 거 줄 때 우리 뭐라고 하지? 스포츠 MVP 선수 사진 찍을 때 이렇게 30억 뭐 적혀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음으로 준 거, 어음으로. 아시죠? 만기는 30년. 재미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30년 뒤에 주겠어요. 어떠시잖아요. 이거는 기부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쓰레기죠. 그죠? 그래서 기부를 해야 돼. 실제 돈 나가야 돼. 알죠?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그렇게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어음으로 지급하면 현금은 언제 만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만기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여기요. 이렇게 출제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부를 했는데, X2년도의 만기가, 기부를 이번에, 기부금을 어음으로 했어요. 어음으로 1,000원. 근데 X인데 만기가 도래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장부는 차변의 기부금 1,000. 대변의 미지급금 1,000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1,000. 근데 세법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부를 해야지. 실제로 얘는 안 줬잖아, 돈. 그렇죠? 그러면 세무조정 바로 할게 아니라 송금, 불사님, 그리고 부채의 차이니까 유복, 가산중이니까요. 유복. 맞죠? 1,000만 원. 이렇게. 이것도 컴퓨터가 안 걸어줍니다. 여러분 직접 하셔야 돼. 알죠? 그래서 어음을 만약에 어음이 만기가 다음 연도다라고 송금불사님 유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세법상 한도가 올해 연도의 한도잖아요. 올해 연도의 세법에서 바라보는 기부금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2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부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중에 얼마라고 할까요? 얼마라고 하냐면 이거를 한 6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세법은 올해 연도의 기부금은 얼마로 봐요? 400원이죠, 400원. 그럼 400원으로 바꾸셔야 돼. 시험에서는 1000원 불러올 거거든요. 아시죠? 항상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세법상 금액이고, 항상 한도는 올해 연도니까 올해 연도의 기부, 세법에서 올해 연도의 기부금을 보는 거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아셨죠? 되시겠어요? 조심하시고.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2시 7분에 한도 할게요. 여러분 10분 쉬시죠.